안녕하세요. 내 어머니 이을순, 오늘은 이제 24번째 얘기입니다. 수원에서 이제 아버지가 병원을 오시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그야말로 애들 뒷바라지에 이제 눈, 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양말을 꿰맸습니다. 나일론으로 만든 질긴 합성 섬유가 이제 없던 시절에 면 양말이죠. 전부 딱 한 번 신으면 구멍이 펑 났습니다. 여기에 동그란 대결구 전기단마라고 그랬는데 동그란 전기단마를 놓고 양말을 꿰매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6명 남자들의 맨발을 가렸습니다. 양말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꿰매셨습니다. 밥은 또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양은솥 하나 가득 해대도 어머니는 몇 끼 밥이 모자라지는 않나 눈치를 보며 항상 뒤끝에 남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밥이 모자랄 듯 싶으면 언제나 속이 좋지 않다며 누룽지를 끓이거나 남은 밥으로 그야말로 대충 때웠습니다. 어머니는 속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사흘이 멀다 하고 나무단을 사오는 일도 어머니 몫이었습니다. 수원의 그 영동시장 한편에 뗄나무 시장이 따로 있었는데 나무시장이라고 그랬죠. 아침 10시경이면 주로 가까운 용인이나 경기도 광주에서 한직에 가득 나무를 지고 온 농사꾼들이 몇십 명 모였습니다. 어머니는 나무단을 고를 때 우선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단을 살폈습니다. 사람이 신실하고 착해 보이는 것이 최우선. 그랬어도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면 그 나무단은 안 사고 피했습니다. 기운이 약한데 2m, 3m 하나 되는 무거운 나무단을 지고 어떻게 20km, 30km를 걸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속을 가벼운 낙엽으로 채웠기가 십상이죠. 낙엽을 이제 이렇게 나무단에 낙엽이 많으면 화력은 좋지만 후루룩 타고 나면 그때뿐이고 바로에 재로 쓸까 뭐 그렇게 해뻤습니다. 제 어머니 같은 옛날 분들이 일생을 나무를 떼서 밥하고 물 데우고 방도 덮이고 했는데 그 노하우가 오죽했겠습니까? 손으로 쿡 나무단을 이렇게 찔러보면 속에 낙엽만 가득한지 아니면 화력도 좋고 오래 타는 솔가지들로 채워졌는지도 알 수 있었나 봅니다. 속이지 않고 괜찮은 나무꾼, 나무 파는 사람을 만나면 아예 다음 것도 예약을 해서 집으로 나무단을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렇게 홀라당 산을 벗겨대니 눈에 보이는 산이란 산은 모조리 벌거숭이 민둥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시장에 가는 날엔 여지없이 쫄랑쫄랑 따라붙었습니다. 사람 구경도 재미있고 군것질하는 재미도 있고 그랬습니다. 봄, 여름에 도마도 딸기부터 시작해서 늦여름 개골참외, 청참외, 개골참외, 청참외 이렇게 그 밖에 무늬가 있는 거 있죠. 퍼런 거는 청참외라고 그러고 개구리처럼 무늬는 개골참외라고 그랬는데 늦여름에 나옵니다. 그게 늦여름 개골참외, 청참외로 여름 과일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여러 번 가족들이 한 번은 실컷 먹을 수 있게 과일을 골랐는데 저는 재건 많은 쭉짜고 제일 큰 것으로 우겨서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게 참외냐? 오이지 설사에 설사 하며 말리는데도 죽자고 큰 것을 우겼습니다. 지금은 슈퍼나 과일 가게도 수박을 있는 그대로 팔지만 수박 장사는 꼭 칼로 수박을 삼각형으로 조각을 이렇게 떼어내서 빨갛게 익은 것을 확인시키고 팔았는데 그랬어도 집에 와서 보면 잘 익은 수박 만날 확률은 반반 50%가 안 됐습니다. 그때 수박 장사가 시원찮게 익은 수박인데도 용케 수박의 그 빨간 부분을 칼로 도려내서 빨간 부분을 내보이던 것이 저는 지금도 눈에 아주 신기합니다. 이런 수박은 큰 양푼위에 속을 도려내서 누런 설탕을 듬뿍 풀어 얼음을 깨놓고 수박 파채를 만들어 먹는 것도 재미라면 재미죠. 보통은 펌프로 갓 퍼올린 찬물에 오래 담갔다가 학교에서 돌아온 형들을 기다려서 먹었는데 오줌 싸게인 저는 어머니에게서 작작 먹어라 또 쌀라 소리를 예사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사면 중간에 어머니는 친구들과 어울려 미나투 치는 친구 집으로 빠지고 제가 나무꾼을 집까지 안내하고는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치는 미나투는 어머니의 거의 유일한 취미이자 낙이었습니다.
그런 날은 제 작은 누나 화숙이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우리 집 주부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화숙이 누나는 6.25로 중단한 중학교 과정을 어떻게든 마치려고 지금의 매산 초등학교 옆에 있는 향교에 설치된 야간 고려중학에 등록했는데 이마저 찔끔찔끔 일주일에 2, 3일 나가기를 몇 년 하다 말다 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입니다. LIC, 라이스라고 그러죠. 목욕을 자주 못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지를 못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와 벼룩이 일끌었습니다. 이불과 할 것 없이 제 아버지가 DDT 가루를 뿌리고 속옷도 뿌려 입도록 했는데 그 DDT가 농작물 해충을 죽이는 농약의 원료로 독성이 아주 강해서 농작물에 스며든 DDT를 섭취한 임산부가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해서 196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생산이 중단된 제품입니다. 학교에서도 DDT를 학생들에게 봄, 가을로 이렇게 옷 속에 뿌려줬는데 가루로 그렇다고 집안의 이 벼룩까지 박멸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가 발진 디프스를 옮기는 주범이라고 가르쳤지만 옷 속에서 물어대는 일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극적극적 이렇게 긁어대고 여자애들은 머리에 숨어서 사는 걸 석회, 알이라고 그러나요? 석회를 잡느라 그때 바빴습니다. 이와 벼룩도 골치였지만 빈대는 또 어떻습니까? 잡아서 죽일 때 지독한 빈대 냄새죠. 지독한 냄새가 나는 빈대는 번식이 강해서 금세 이웃집에 새끼를 칩니다. 제가 딸내미를 따라 뉴욕 맨하탄 오래던 아파트에서 2년을 살아봤는데 2009년인가 가을인데 우연히 집안에서 빈대를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소독을 신청했습니다. 단순히 소독약만 뿌려줄 것으로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 4-5이 전문 소독 전문차를 몰고 와서 온 집안을 뒤집어서 구석구석 반나절을 약 뿌리고 침대 매트리스는 비닐로 꽁꽁 감싸서 한 달을 풀지 못하게 했습니다. 약을 뿌려도 빈대들이 잘 죽지 않으니까 그 꽁꽁 싸맨 침대에서 굶겨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빈대가 이렇게 지독합니다. 이 벼룩이 빈대를 볼 수 없게 된 것은 1961년 5.16 군사혁명 후 박정희 정부가 무연탄으로 구멍이 뻥뻥 뚫린 19공탄을 만들어 각 가정에서 연료로 사용하게 할 때부터였습니다. 연탄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스에 이놈들이 맥을 묻히고 물러난 것입니다. 일산화가스에 중독돼서 매년 수백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연탄이라고 부르는 구공탄 개발로 산에서 나무를 베는 일이 없어져 오늘날 우리가 늘 푸른 산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왜? 빈대부터 산다는 말이 있죠. 빈대란 놈이 그렇게 지독합니다. 한번 집안에 생기면 좀처럼 안 없어집니다. 찬바람이 부는 가을부터 대여섯 달은 한 달에 한 번씩 제 바로 위 윤교영과 제가 큰형한테 목이 잡혀 동네 목욕탕에서 기합을 받는 시즌이었습니다. 11월부터 한 3, 4월까지 동생들을 씻기다 신경질이 난 제 큰형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고 집에 와서는 곧장 책을 여들고 머리에 꿀밤을 먹였습니다. 가을에 시작해 초봄까지 빠지지 않는 원래 행사죠. 목욕탕 가서 의다 터지고 이제 더럽게 오고 다닌다고. 목욕탕 가는 준비도 아주 거창했습니다. 수건, 비누, 갈아입을 옷 등을 잔뜩 싸들고 가야 했고 추석이나 설 즈음에는 이게 목욕탕인지 뭔지 알 수 없을 만큼 붐볐습니다. 목욕탕집 애라고 하면 정미소나 양조정 못지않은 부잣집 애라고 부러움을 받던 시절입니다. 감사합니다.